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질 미래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사회책 129쪽을 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이 영화는 1985년에 개봉이 된 영화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후인 2015년으로 간 주인공의 모험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2015년은 물론 지금으로부터는 6년 전의 과거지만은 1985년에는 아주 먼 30년 후의 미래였습니다. 자, 그 시절의 사람들은 30년 후의 미래인 2015년을 어떻게 예상했는지 그린 영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 속 주인공은 타임머신을 타고 30년을 날아 2015년 10월 21일에 도착했는데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30년 전 영화 속에서 그려진 2015년의 모습, 얼마나 현실화됐을까요? 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거리에는 3D 광고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1989년에 제작된 영화 백투더퓨처2가 그린 2015년의 모습입니다. 상상으로 그려낸 미래가 들어맞은 것도 있습니다. 악당에게 쫓기던 주인공이 지나가던 아이에게 빌린 호버보드.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했던 공중에 떠다니는 스케이트보드는 현실이 됐습니다. 렉서스사가 개발한 호버보드는 완벽히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굴이나 알루미늄 같은 전도성 물질 위에서 3cm 가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이 전화를 받거나 TV를 볼 때 이용하던 안경은 구글 글래스와 비슷합니다. 통화는 물론 인터넷 검색까지 영화에서 등장한 안경보다 기능이 더 다양합니다. 또 TV를 이용해 화상통화를 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영상통화 기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미처 예견하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출현은 영화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상상.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입니다. 자, 영화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나요? 네, 30년 후에 이러한 것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 게 정말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후인 2050년의 미래로 간다면은 어떠한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해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미래의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을 함께 예상해보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할 문제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질 미래의 모습을 알아봅시다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통신수단의 발달과 미래의 생활 모습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도윤이 할머니께서 방에 누워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굴을 보니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윤이 할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 건강 상태가 궁금하구나. 할머니께서 차고 계신 기계 무선으로 연결해볼까? 할머니께서 건강이 나빠지셨네. 병원에 나오시라고 연락드려야겠어. 자, 방금 영상을 보니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따로 전화를 드리거나 하지 않았지만은 스마트 시계로 바로 연결하여서 가족들이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스마트 시계를 통해 의사 선생님께 도윤이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렇게 도윤이 할머니께서 차고 계신 시계를 스마트 시계라고 하는데, 미래에는 건강을 위한 IT 기술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발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격전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과연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스마트폰 있는지 케이스로 함께 건강을 측정한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에는 2개의 심전도 측정용 접점과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케이스에 있는 전원을 켜고 잡고 있으면 체온 및 혈압, 심전도 등 건강 관련 다양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측정된 정보들은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해서 온 가족의 건강 정보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안대가 스마트하게 숙면을 돕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뇌파, 눈 움직임, 심장 박동수, 체온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안대가 등장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가장 깨어나기 쉬운 시점에 빛을 발산해서 실제로 아침이 찾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기분 좋게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잠은 역시 보약인 것 같습니다. 숙면을 돕는 헬스케어 기기가 또 있습니다. 소음과 온도, 주변 밝기 등을 측정해서 숙면에 방해되는 요소를 확인해주는 이 기기는요, 조명 기능도 갖추어서 숙면과 함께 신체 사이클에 맞춰 잠에서 깨워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어서 숙면과 기상을 위한 사운드를 출력해주고 현재 시간까지 알려준다고 하네요. 편안한 휴식을 도와주는 기기가 참 많습니다. 알약이 스마트하다? 최근 미 FDA 승인을 받은 이 스마트 알약은요, 알약 속에 소형 센서가 수신기에 관련 정보를 보낸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이 수신기의 데이터를 보고 적절한 치료나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데요. 몸속의 상태가 어떤지, 약이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 더 정확한 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언제 어디서나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 기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에 이어폰 단자에 기기를 연결한 후 전용 앱의 안내 절차에 따르면 끝! 체지방률뿐만 아니라 근육량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음식과 운동 처방까지 내려준다고 하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실제로 보니 미래에는 정말 많은 기술이 발달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통신수단이 우리의 생활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지는 미래의 생활 모습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통신기술의 발달로 변화될 미래의 자동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는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자동차의 성능도 더욱 발전하게 될 거예요. 미래의 스마트카, 함께 살펴볼까요? 미래의 스마트카는 자동차 유리창에 인터넷 화면이 떠서 운전하면서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요. 음성을 인식해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도 있어서 목적지를 말하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답니다. 서울역 목적지까지 주행을 시작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발생 위치를 자동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곳으로 보내요. 어떤가요? 이런 자동차가 생긴다면 우리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겠죠? 네, 미래의 자동차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발전된 스마트홈과 함께하는 아침, 모닝콜과 동시에 당신을 위한 스마트홈의 일과도 진행됩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비상모드와 함께 작동돼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정신없는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서둘러 집을 나서면 사용하던 기기들을 그대로 둔 채 출근을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홈과 함께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실수로 놓친 기기들은 당신이 집에서 멀어지는 것을 감지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외출 모드를 제한하여 한 번에 컨트롤해줍니다. 모두가 집을 비운 낮 시간, 스마트홈을 사용하는 집은 불필요한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홈 서비스는 단순기기 조작을 넘어 날씨 정보를 받아 당신에게 알려주고 필요한 순간에 기기 작동을 제한하여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우리 집을 유지시켜줍니다. 당신이 집 밖에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홈 서비스가 제공하는 예약 기능을 통해 매번 설정하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퇴근길 귀가 시에도 스마트홈 서비스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집이 가까워지면 스마트홈이 이를 감지하여 귀가 모드를 알려주고 당신의 집이 가장 쾌적한 상태로 당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집안에 경보가 발생했네요. 스마트홈 제품 간의 스마트한 연계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스마트홈 에어큐브가 공기질을 체크하여 알아서 환기까지 해준답니다. 금주에 에너지 사용량 리포트가 도착했군요. 스마트홈은 전체 기기의 사용시간 리포트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습관을 유도합니다.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 평균 전력 사용량보다 에너지를 절감했네요.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당신이 침대에 누우면 무게감지 센서를 통해 수면 모드 작동을 안내합니다. 수면 시간 동안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한 절전 모드가 작동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도와줍니다. 당신의 손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상의 행복한 변화. 스마트홈이 도와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통신 기술과 연결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지는 미래의 생활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김민아 씨의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배움 공책에 적어주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주어도 좋습니다. 자, 다음 상황입니다. 1교시 수업이 끝났을 때 재석이는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자,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미래의 생활 모습을 예상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배움 공책에 적어주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여러분의 생각을 적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황입니다. 나래는 일주일 동안 고기만 먹었습니다. 나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미래의 생활 모습을 예상하여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여러분의 생각을 배움 공책에 적어주길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고 잘 적어주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상황입니다. 기한이는 외출하면서 집에 불을 켜고 에어컨도 켜고 나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에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배움 공책에 적어주길 바랍니다.
네,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 영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활동으로 주제 마무리하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131쪽을 펴주세요.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오늘날의 생활 모습을 찾아서 동그라미표를 하고 통신수단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 5개의 통신수단 중에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통신수단의 동그라미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의 통신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멀리 살고 있는 친구한테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자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편리하게 표를 예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컴퓨터와 TV를 사용하여 좀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을 치는 것과 말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옛날의 통신수단에 해당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배움 공책에 적어주세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